중동 방공 시장이 지금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쥔 나라와 실제 방패를 먼저 받은 나라의 운명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UAE는 이미 천궁2를 손에 넣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는 계약은 했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전쟁 위기 속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됐습니다. 지난 3월 8일 밤 대구 공항에 이 공군의 C-17 수송기가 내려왔습니다. 이 수송기는 천궁, 이 유도탄 약 30발을 싣고 그날 밤 다시 떠났습니다. 이 장면이 알려지자 중동 여러 나라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긴급 조달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라크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타르는 신규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팔기 싫어서가 아니라 줄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는데 한국은 당장 넘겨줄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계약 시점을 봐야 합니다. UAE는 2022년 1월 천궁 10개 포대를 4조 2,900억 원 규모로 계약했습니다. 당시에는 천궁2가 실전에서 대규모로 검증된 무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UAE는 완성된 명성을 산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파트너의 신뢰를 먼저 산 것입니다. 한국은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약속을 지킨 나라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44개월에서 26개월로 줄여낸 경험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방역 물품 협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UAE는 실전 검증 이전에 한국 방산에 먼저 베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 11월 약 35억 달러 규모로 계약했습니다. 이라크는 2024년 9월 약 25억 달러 규모로 계약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불과 1년에서 2년 차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터지면 이 작은 시간 차이가 생존의 차이가 됩니다. UAE는 먼저 계약했고 먼저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는 계약서는 있지만 아직 방패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방산에서 계약서는 도시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실제 배치된 포대와 실제 발사 가능한 유도탄만이 하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제시한 핵심 장면은 2026년 2월 28일 이후 이란의 대규모 공습입니다. UAE에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가 가동됐고 영상은 요격 성공률 96%를 강조합니다. 패트리엇과 이스라엘 계열 방공 체계와 함께 운영되는 상황에서 전체 요격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갔고 천궁2가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흐름입니다. 이 수치가 중동 국가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강했습니다. 천궁2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라 실제 위기 속에서 이름을 올린 방패가 됐다는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군사기지 하나가 타격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경제 중심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3월 3일 두바이의 미국 영사관 인근 주차장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두바이는 버즈 칼리파와 팜 아일랜드를 가진 상징 도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오일머니와 관광 투자 금융으로 쌓아 올린 스카이라인이 드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은 충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와 이라크와 오만과 바레인도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언급된 공격 수단은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1000기 이상의 드론입니다. 문제는 가격의 비대칭성입니다. 샤헤드 계열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약 3천만 원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그 드론이 정유시설이나 공항이나 관광 중심지에 떨어지면 손실은 하루아침에 수조 원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으로 막을 경우 교전 원칙상 요격 미사일을 2발 쓰는 상황도 생깁니다. 영상은 그 비용을 약 100억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값싼 드론 하나를 막기 위해 훨씬 비싼 요격탄을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비대칭 공포가 중동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공망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장비가 아닙니다. 중동에서 방공망은 경제보험입니다. 정유시설을 지키는 보험이고 공항을 지키는 보험이며 관광과 금융과 투자 신뢰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두바이 같은 도시가 공격받았다는 인식만 퍼져도 관광객은 흔들리고 투자자는 멈추며 금융시장은 즉시 긴장합니다.
중동이 천궁2에 매달리는 이유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과 돈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천궁2입니까?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산 패트리엇입니다. 패트리엇은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방공체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문하면 최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패트리엇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미국도 자체 재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바로 받을 수 없다면 중동 입장에서는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유럽의 아스터 계열 방공체계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개발한 중거리 방공체계지만 수요가 늘면서 대기 기간이 최대 7년까지 늘었다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7년은 전쟁 위기 앞에서 너무 긴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산 S-400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묶여있고 수출 여력도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미국 제재 위험이 따라옵니다. 튀르키예가 S-400 도입 이후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전례는 중동 국가들에게 분명한 경고입니다. 중국제 방공체계도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영상은 이란이 중국제 레이더와 요격체계를 갖추었지만 미국 스텔스 전력의 침투를 막지 못했다는 흐름을 제시합니다. F-35SC와 B. 이 같은 전력이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했다는 대목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영상이 말하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무기 시장에서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체계에 국가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정치적으로 아랍 국가의 핵심 방공 자산으로 판매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가 천궁2입니다. 천궁2의 매력은 성능만이 아닙니다. 가격과 납기와 정치적 부담이 함께 작동합니다. 미국산보다 빠르고 유럽산보다 대기 시간이 짧으며 러시아산처럼 제재 부담이 크지 않고 중국산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UAE 이 사례가 중동 전체에 강한 신호를 줬습니다. 먼저 계약한 나라가 먼저 방패를 얻었고 실제 위기 속에서 그 가치를 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은 한국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천궁 이 포대를 최대 8개로 제시합니다. 이미 UAE가 10개 포대를 계약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10개 포대를 계약했으며 이라크가 8개 포대를 계약했습니다. 세 나라 물량만 합쳐도 28개 포대입니다. 여기에 카타르의 신규 요청까지 더해지면 대기줄은 더 길어집니다.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UAE가 C-17 수송기를 보내 포대가 아니라 유도탄이라도 먼저 달라고 움직인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중동이 단순 구매자를 넘어 개발 파트너가 되려 한다는 점입니다. CIIW-S2는 군집 드론 대응에 특화된 근접 방어 무기로 2028년 양산 예정으로 언급됩니다. UAE는 이 무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양산 예산을 먼저 지원할 수 있느냐는 방향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생산 라인의 앞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중동은 이제 완제품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 단계부터 돈을 넣고 미래 물량을 선점하려 합니다. KF-21도 같은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번 위기 속에서 스텔스 전력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F-35는 이스라엘과의 군사 균형 문제 때문에 아랍 국가에 쉽게 풀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스텔스 전력은 신뢰와 정치적 부담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KF-21 블록 3 개발에 중동 자본이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KF-21 블록 3은 더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거론됩니다. 중동이 개발 비용을 대고 한국이 기술과 생산 능력으로 답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UAE는 방산 협력 규모로 350억 달러를 발표한 것으로 영상은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사일 몇 발을 사고 끝나는 계약이 아닙니다. 현지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과 유지 보수와 정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의 방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와 카타르와 오만과 바레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공망부터 전투기까지 더 빨리 받고 더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한국과 얼마나 깊게 묶일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 된 것입니다.
물론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은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을 너무 쉽게 넘기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산 시장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속도와 납기와 물량입니다. 돈이 있어도 못 받는 시장에서 약속한 시점에 실제 장비를 내놓는 나라는 강력한 신뢰를 얻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단순 수출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중동 방공망 전체를 설계하는 전략 파트너로 올라설 것인지가 이제 한국 앞에 놓인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중동이 천궁이에 몰리는 이유는 한국 무기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하나씩 막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대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유럽은 최대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러시아는 전쟁과 제재에 묶여 있고 중국은 신뢰가 흔들렸으며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아랍의 핵심 방공 체계를 팔기 어렵습니다. 그 빈자리에 천궁2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UAE. 이 사례는 천궁2가 실제 위기에서 경제와 도시와 국가 신뢰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동은 한국에 묻고 있습니다. 더 빨리 만들 수 있는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가? 함께 개발할 수 있는가?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방공망과 전투기와 정비 체계까지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다면 한국 방산은 중동에서 한 번의 수출 성공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핵심은 물량입니다. 중동은 이미 돈을 준비했고 한국의 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생산 라인은 외교가 되고 납기는 안보가 됐습니다.